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창고 열쇠가 자꾸만 자물쇠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이 문도 녹이 슬었네. 38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문이었습니다. 남편 박진수가 작업 도구를 보관한다며 매달 5만 원씩 월세를 냈던 창고.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삐그덕.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햇빛이 먼지 속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망치, 못, 톱. 예상했던 막노동 도구들이 한쪽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구들의 먼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38년 된 작업 도구치고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마치 전시용으로 걸어둔 것처럼. 발걸음을 옮기다가 멈췄습니다. 쿵. 나무 바닥 소리가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발을 굴렀습니다. 쿵. 텅. 텅. 분명히 아래가 비어있는 소리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나무 판자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손톱으로 틈을 벌리자 판자 하나가 들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검은색 금고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자물쇠가 달린 최신형 금고였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금고 위에는 하얀 봉투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과 숫자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사.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1987년 6월 25일. 떨리는 손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링. 금고가 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반짝이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투명한 돌멩이들이 100개도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국제 다이아몬드 감정서, 3.5캐럿 D컬러 VVS1 등급, 2.8캐럿 E컬러 IF 등급, 4.2캐럿 D컬러 FL 등급. 이해할 수 없는 영어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때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현미경으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손에는 집게로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는 모습.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왼손 약지. 그곳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보였습니다. 우리 남편의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다쳤다던 그 흉터.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진수 맞아? 사진 뒤를 뒤집었습니다. 1985년 홍콩 국제 다이아몬드 센터. 수석 감정사 박진수. 무릎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막노동으로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던 남편. 하루 8만 원 일당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던 남편. 비 오는 날이면 일거리가 없어 한숨만 쉬던 남편. 그런 남편이 다이아몬드 감정사였다고?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싱가포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계좌 잔액 증명서. 달러 1억 2,584만 7,293.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1억 2천만 달러. 원화로 치면 1,500억? 이게 무슨...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숙 여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한국보석협회 김민준입니다. 박진수 선생님의 창고에 계신 것 맞으시죠?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 3개월 후에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진실이요? 무슨 진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수 선생님의 진짜 신분과 38년간 그것을 숨기셔야 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고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38년간 함께 산 남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걸까?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창고 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남 테헤란로 한국보석협회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30층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로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이시죠? 김민준 전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젊은 여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서 멈췄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회색빛이 도는 머리. 전형적인 엘리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오셨군요. 김민준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 1987년 3월 15일 300만 원 입금. 1987년 4월 15일 300만 원 입금. 1987년 5월 15일 300만 원 입금. 스크롤이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38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록. 이게 우리 남편이 보낸 건가요? 맞습니다. 피는 진수님의 영문 이니셜이죠.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38년 동안 매달 300만 원이면 13억이 넘잖아요. 정확히는 13억 6,800만 원입니다. 김민준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따로 관리된 계좌입니다. 2010년 9월 달러 4만 5천 송금 수진 학비. 2011년 3월 달러 4만 5천 송금 수진 학비. 2011년 9월 달러 4만 5천 송금 수진 학비.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유학비를, 남편이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익명의 후원자. 딸은 장학금을 받았다고 좋아했었죠. 왜 이렇게까지 숨긴 거죠? 김민준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5년 11월 23일 홍콩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젊은 남편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외국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아십니까? 홍콩 센트럴 다이아몬드 강도 사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0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사라진 사건입니다. 범인은 국제 다이아몬드 밀수 조직이었고요. 김민준이 남편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은 그날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목격자요? 네.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죠. 그 때문에 김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도망친 건가요? 도망이 아닙니다. 보호 프로그램이었죠. 한국 정부와 홍콩 당국의 합의하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신분을 숨기고 막노동을?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밤에는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프리랜서 다이아몬드 감정 계약서, 야간 감정 업무 위탁 계약서, 익명 감정사. 38년간 우리 협회와 계약을 맺고 익명으로 감정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 수입이 바로 매달 300만 원. 맞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죠?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킨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38년간 가난한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시장에서 반찬 팔면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김민준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수가 내가 떠난 후 이 편지를 읽고 있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와 수진이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그들은 아직도 나를 찾고 있어. 내가 평범한 막노동자로 산다면 너희는 안전할 거라 믿었어. 손이 떨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3개월 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감시받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국제조직은 끈질깁니다. 하지만 이제 김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시효가 만료됐고 조직도 와해됐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여사님. 김민준이 붙잡았습니다. 아직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더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손잡은 민재군 얘기입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재, 우리 8살 손자가 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왜요? 김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엇을 또 숨기고 있는 걸까? 남편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살았던 걸까? 그리고 민재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 김민준이 검은색 파일을 꺼냈습니다. 극비 비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아셔야 합니다. 파일을 열자 흑백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부서진 진열장, 핏자국, 경찰 테이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985년 11월 23일 오후 8시 45분. 홍콩 센트럴 다이아몬드 센터. 김민준이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무장강도 5명이 침입했습니다. 경비원 2명 사망, 직원 3명 중상.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거기 있었다고요? 금고실에서 야근 중이셨습니다. 유일하게 강도들의 얼굴을 목격한 사람이었죠. 다음 사진이 나왔습니다. 법정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편이 증언석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무장 경찰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의 증언으로 주범 3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도주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국제 다이아몬드 밀수 조직 검은 용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검은 용. 이름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복수하려고 보복살인 예고가 왔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김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까지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하게. 그래서 1986년 1월 선생님은 긴급히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1986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1987년에 결혼했으니 만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만난 것도 계획이었나요?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여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 포기 신청서 1987년 6월 20일. 결혼 5일 전에 보호 프로그램을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왜요? 여사님을 속이고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사진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입니까?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조직의 감시자였습니다. 결혼식장까지 따라온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결심하셨죠. 끝까지 신분을 숨기기로. 김민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38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날짜와 장소가 떴습니다. 1988년 3월 15일 남산공원 감시자 2명 확인. 1990년 7월 22일 수진 100일잔치 감시자 1명 확인. 1995년 4월 3일 수진 입학식 감시자 1명 확인. 우리 가족의 모든 순간에 그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툭툭 쿵 툭툭 쿵. 물 좀. 김민준이 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119를 부를까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시만.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계속 들을게요. 민재 얘기를 해주세요. 김민준이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어서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의료 차트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혈액 종양과 환자명 김민재 8세, 진단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게 언제? 6개월 전입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셨던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딸은 알아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병원 기록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제 메디컬 센터 골수 이식 예약 확정. 예상 비용 50억 원. 보증금 완납.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미 다 준비를. 3개월 뒤 수술 예정입니다. 최고의 의료진도 섭외 완료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8년. 남편은 38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선생님은 마지막까지도 감시받고 계셨습니다. 김민준이 CCTV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남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뒤에 검은 옷의 남자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났다고요? 네. 조직의 두목이 작년에 사망했습니다. 조직도 와해됐고요. 김민준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홍콩 검은 용 조직 완전 와해 40년 만에 종결. 이제 여사님은 안전합니다. 민재 군도 수진 씨도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선생님이 남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민준이 USB를 꺼냈습니다. 동영상입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녹화하신 것 같습니다.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 볼게요.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휘청. 여사님. 김민준이 부축했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집에 가고 싶어요. 남편이 숨 쉬던 공기가 남편의 흔적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38년의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이 평범한 일상을 이제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화면 속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본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남편이 잠시 기침을 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는데 피가 묻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먼저 미안하다. 38년 동안 속여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처음엔 1년만 숨기려고 했어. 하지만 민재 병원비 1,000만 원이 필요했을 때도, 수진이 학원비가 모자랐을 때도, 내가 아팠을 때도 계속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 남편이 카메라 옆을 가리켰습니다.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민재 치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뒀어. 싱가포르 병원, 담당 의사, 통역사 연락처까지. 화면 속 남편이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가난 말기야. 3개월 시한부 판정받았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게 말하고 싶었지만 민재 수술 준비를 끝내야 했어. 내가 죽고 나면 보험금도 나올 거야. 15억. 민재 수술 후 관리 비용으로 써. 남편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김민준 전무를 믿어. 내 유일한 친구야. 38년간 나를 도와준 사람이지.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카메라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아빠 말이야. 수진이 아빠? 1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사위 얘기가 왜 나오지? 수진이 남편이 죽은 게 우연이 아니었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직에서 보낸 마지막 경고였어. 내가 아니라 수진이 남편을 노린 거였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아니라 누군가 조작한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증거를 찾으려 10년을 노력했지만 실패했어. 미안하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그 아이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알잖아. 화면 속 남편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성산 일출봉. 이때가 가장 행복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너와 함께라서. 남편이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창고 마룻바닥 아래 금고 알지? 거기 또 다른 비밀이 있어. 또 다른 비밀? 금고 안에 벽돌처럼 생긴 물건이 있을 거야. 그게 내가 38년간 지켜온 증거야. 증거? 1985년 홍콩 강도 사건의 진짜 주범. 경찰 고위층과 연결된 인물의 증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 증거를 국제형사경찰에 보내. 김민준이 도와줄 거야. 그래야 완전히 끝난다.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피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네. 정수가. 남편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랑한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남편이 손을 카메라 쪽으로 뻗었습니다. 내 손을 한 번만 더 잡고 싶다. 따뜻한 내 손을. 화면이 꺼졌습니다.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8년. 남편은 혼자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창고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외투를 입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창고로 갔습니다. 다시 금고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맨 아래 검은 천에 쌓인 뭔가가 있었습니다. 벽돌만한 크기의 금속 상자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마이크로 필름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돈다발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뒤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11월 22일. 강도 사건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38년간 이것을 지켰는지, 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 하는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누구지? 김민준이었습니다. 여사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창고에 있어요. 남편이 말한 증거를 찾았어요.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세요. 왜요? 누군가 여사님을 미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고로 가고 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끝났다고 했는데, 조직이 와해됐다고 했는데, 뒷문으로 나오세요. 제가 차를 대고 있을게요. 증거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김민준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누군가 창고에서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38년 전 그날처럼, 남편이 도망쳤던 그날처럼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38년간 지켜온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민재를 위해서, 수진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김민준의 사무실. 새벽 5시. 커피향이 진하게 퍼졌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안전해요. 여기는 CCTV도 없고 출입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김민준이 증거물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홍콩 경찰청장이 직접 연루되어 있었군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부른 사람입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회색 머리. 이태원 변호사입니다. 국제형사 출신이시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진수 선생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태원 변호사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20년 전 제게 맡기신 겁니다. 본인이 돌아가시면 부인께 전달하라고.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겉표지가 닳아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1986년 1월 15일. 한국에 도착했다. 새로운 신분, 박진수. 막노동자라는 설정이 어색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글씨였습니다. 앉아서 읽으세요. 김민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1987년 3월 10일. 재래시장에서 그녀를 만났다. 반찬가게 김정숙. 웃는 모습이 예뻤다.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시장에서 김치를 사러 온 남편. 어색하게 웃던 모습. 1987년 4월 20일. 정수기가 힘들어한다. 가게 월세가 밀렸다고. 익명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야겠다. 첫 만남부터 남편은 날 도왔던 것입니다. 이태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더요? 박진수 선생님의 본명은 진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은 박이 아니라 류입니다. 류진수.
홍콩 류씨 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홍콩 재벌가 아들이 김민준이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류씨 그룹 자산 5조 원, 홍콩 3대 재벌. 1985년 당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도 그 일환이었고요. 이태원 변호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편이 홍콩 빅토리아 항구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 내가 알던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증언 때문입니다. 범죄 조직뿐 아니라 홍콩 경찰 고위층까지 연루된 걸 폭로했으니까요.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1987년 6월 20일. 내일 정숙과 결혼한다.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다. 용서해달라고. 평범한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아마 날 가문에서 제명하실 거다. 하지만 후회 없다. 손이 떨려 페이지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1987년 6월 26일. 결혼식장에 조직 감시자가 왔다. 정숙이 위험하다. 보호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없다. 평생 막노동자로 살기로 했다. 김민준이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1990년 7월 22일. 수진이 100일이다. 딸이지만 예쁘다. 아버지께서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감시자가 또 왔다. 딸아이 사진을 찍어갔다. 위협인가 경고인가. 이태원 변호사가 봉투를 또 꺼냈습니다. 이건 류 회장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봉투에는 아들 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선택한 삶을 이해한다. 비록 호적에서 제명했지만 넌 영원히 내 아들이다. 내 가족이 위험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스위스 계좌에 돈을 넣어뒀다. 언젠가 필요할 때 쓰거라. 아버지, 그 스위스 계좌가 민재 수술비 50억이었던 것입니다. 류 회장님은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으로 한국의 며느리와 손녀, 증손자에게 유산 일부를 남기셨습니다. 유산이요? 500억 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선생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7월 15일. 간암 말기 진단. 3개월 시한부.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다. 정수가, 내가 이 일기를 읽을 때 난 이미 곁에 없겠지.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은 아니었어. 하지만 널 만나고 진짜 사랑을 알았어. 재벌 2세로 살 수도 있었지만 너와 평범하게 살기를 선택했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가 여보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던 그 순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우리 민재 꼭 낫게 해줘. 수진이도 잘 부탁해. 사랑한다. 영원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태원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이 남긴 보험금과 재산, 그리고 류 회장님 유산을 거부한 대신 민재 군을 류씨 가문 증손자로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민재 군이 20세가 되면 홍콩 류씨 그룹 이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민준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선택은 민재 군이 하겠지만 기회는 열려 있다는 거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38년 전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사님,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거물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38년간 목숨 걸고 지킨 증거. 국제형사경찰에 보내겠습니다. 남편이 원했으니까요. 이태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민재와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깊은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알려줘야 할 때였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1월 20일 싱가포르 국제 메디컬 센터. 민재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나 금방 나올게요. 8살 손자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민재 괜찮을 거야. 아빠가 지켜주실 거야. 3개월 전 모든 진실을 수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화도 냈습니다. 아빠가 재벌가 아들이었다고, 38년간 속였다고. 하지만 남편의 영상을 보고 일기를 읽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수술 대기실의 시계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한국에서 김민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국제형사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홍콩 경찰청장이었던 자가 체포됐습니다. 38년 만에 정의 실현입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5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골수 이식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수진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준비를 하셨더군요. 세계 최고 의료진을 미리 섭외하셨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민재를 보러 갔습니다. 창백하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셨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2주 후 민재가 퇴원했습니다. 할머니, 나 다 나았어요. 민재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왔습니다. 50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우아한 차림새에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류진영입니다. 진수 오빠의 여동생이에요. 남편의 여동생. 38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녀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남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한국의 며느리에게 당신이 내 아들을 평범한 남자로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진수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을 겁니다. 류 회장, 그리고 이것도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재 군을 위한 교육 기금입니다. 100억 원이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증손자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류진영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빠를 닮았네요. 특히 눈매가. 민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모 할머니세요? 그래, 나는 내 할아버지의 여동생이란다. 류진영이 민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홍콩에 놀러 오렴. 할아버지가 살던 집을 보여줄게. 그녀가 떠난 후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비밀이 밝혀진 빈 방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나았고 수진이도 이제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우릴 사랑했는지.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준 진짜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은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38년의 헌신과 사랑, 목숨을 건 보호와 희생, 그것이 남편이 준 진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수진이 차를 마시러 오자고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봐.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홍콩 검은 용 조직 연루자, 전원 체포. 38년 만에 정의 구현. 증언자 박진수 씨의 용기 재조명. 아빠가 영웅이었네.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알았어?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 하지만 남편과의 38년을 떠올렸습니다. 막노동하고 와서도 항상 웃던 아빠. 그게 진짜였어. 민재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발표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뭐라고 할 건데? 우리 할아버지는 비밀 영웅이었다고요. 민재를 안았습니다. 그래, 너희 할아버지는 영웅이었다. 화려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숨은 진짜 영웅. 저녁, 남편 묘지를 찾았습니다. 여보, 민재 다 나았어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다 준비해둬서 가능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38년 동안 수고했어요. 수진과 민재가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남편이 보내는 미소 같았습니다. 김민준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류씨 가문에서 정식으로 민재 군을 증손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민재 군이 원한다면 언제든 홍콩 류씨 그룹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게 뛰어노는 8살 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손자. 시간이 많아요. 민재가 크면 스스로 결정하겠죠.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맞았습니다. 38년간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 이제는 비밀이 없는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액자 속 남편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빛나는 38년의 사랑으로. 5년 후 13살이 된 민재는 건강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할머니, 저 홍콩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재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그 하늘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좋은 사연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차네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